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피로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의 어떤 기간들을 거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일부 이제 공급이 부족한 지역들은 일정 수준 유지하겠지만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좀 양극화로 인해서 좀 침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의 종목별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오래된 아파트, 낡은 빌라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새로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도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조정을 받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장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유동성의 풍부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결국 이제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들이 시중에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 자금들이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총 통화량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경제가 이 글로벌 시대에 저금리 기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러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결국 이제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이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승할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제 뭐 유동성이 어떻게 이제 풍부해지는지 금리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로 이어갈 것인가 하락 기조로 이어갈 것인가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공급의 축소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할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우리가 이제 뭐 2030년 정도 이후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락 기조로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와 가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 외곽이라든지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어느 정도 설러마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일본의 경우에도 똑같이 신도시 어떤 설러마 공동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절이 조만간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2030년대 이후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천천히 내 집 마련 전략을 구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2030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꼭 이제 설러마가 되고 우리가 이제 빈집들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감소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민 정책들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따라서도 조금 사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 동남아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뭐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많이 풀게 되면 이제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증가하게 돼서 또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강남 3구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마용성이라든지 이러한 핵심 지역들은 그래도 일정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외곽 지역에 설레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뭐 서울의 어떤 가까이 서울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뭐 내 집 마련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외곽은 사실 뭐 설렁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도쿄 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출퇴근 지역에 가까운 곳, 문화시설이 좋은 곳,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수준이 높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서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서울 도심 가까운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고, 외곽 지역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2030년대로 미루는 방안도 하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입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었는지 침체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총 통화량, 그러니까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구 정책을 국가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이제 뭐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조하다 보니까 1가구 1주택 정책들의 부작용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판단을 하게 되면 충분히 부동산 경기 변동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자금 계획에 의해서 매수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본인의 직장이라든지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본인의 자금 계획에 의해서 무리하게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지 말고 어느 정도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좀 낮아서 타인의 자본을 너무 많이 빌리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자금 부담의 어떤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는 전략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뭐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직장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좀 더 차별화된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거 이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 조건은 자기 자본의 계획입니다.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주하고자 하는 곳, 그 다음 이제 뭐 본인과의 어떤 직장과의 이주거리, 또는 우리가 이제 뭐 가족들의 어떤 이 주거 기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직장과 가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주 계획을 지금 조정을 받는 시기에 고려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요.
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과들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금 사정이 좀 급하게 되면 매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사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이제 이 침체되면 정부에서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 집을 사실은 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이런 전략들을 구사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거의 뭐 최고 75%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 전략들을 가져가는 것도 우리 장기적인 측면에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은 서울이 이제 뭐 7, 80년대에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재건축의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전 서울 시장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들을 많이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자본이득의 증가 또는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득들이 개인에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보게 되면 주거 환경이 악화된 우리가 이제 뭐 재개발 지역 또는 우리가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소득 수준에 맞는 어떤 주거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을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다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속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그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보게 되면 뭐 순차적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의 열풍에 우리가 이제 쏠리는 것이 아니라 구별로 또는 선정해서 선별적인 순차적인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좀 사전에 예방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정책들을 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내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없으면 사실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의 허가권을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정부에서 이걸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데 서울시나 부산시나 뭐 이제 야당이 사실 뭐 시정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가. 오세훈 시장도 정부 정책에 그렇게 이제 반기를 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공공재개발은 뭐 전혀 안 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일부 협조를 하면서 또는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해달라 요청을 하면서 이제 공공재개발과 민간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투트랙으로 가져가면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방안, 우리 치킨 게임 서로 이제 뭐 맞닥뜨려서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조정하는 기능들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제 뭐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든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든 서울에 있는 뭐 소유자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소유자들은 자 본인 수준에 맞는 본인의 정책에 맞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공공 재개발로 가든 민간 재개발을 가든 양자택일을 해서 어떤 이 주거 수준의 질을 높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일부 이제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들이 주로 이제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뛰어나게 되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우리가 재건축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